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접종을 하고 하루 정도가 지났죠. 네, 지났는데 지금 일단 몸 상태는 어제 저녁 한 9시 그때쯤 좀 머리가 이렇게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머리는 조금씩 이렇게 묵직하다. 그 다음에 조금씩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조금 미세하게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밤 9시쯤인가? 그럴 때는 머리가 좀 생각보다 좀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타이레놀 하나를 이제 먹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잘 때도 큰 무리 없이 일단은 잘 잤습니다. 자꾸 아침에 일어나니까 크게 머리는 안 아팠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뭐 다만 조금 이제 몸이 약간 피곤하다. 그 다음에 머리가 살짝 아픈 느낌이 있어서 한 점심 먹고 타이레놀 하나 정도 또 추가적으로 먹어서 지금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앞두시는 분들 뭐 큰 무리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맞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을 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접종하셔서 빨리 항체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형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제가 다뤄볼 회사는 로쿠라는 회사고요. 성장하는 OTT 산업의 서비스에 과연 우리가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로쿠 입장에서 사실은 누가 이겨도 큰 상관없는 그런 OTT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로쿠를 이제 바라볼 때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는지 그 점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 생각일 뿐이며 틀릴 수 있고요.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니고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건 현재 로쿠의 주가와 시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47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마켓캡. 시총을 보니까 한 46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규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머라든지 아니면 레모네이드에 투자한 것처럼 저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10X 기업을 찾았기 때문에 한 10빌리언 달러 밑에 기업들을 스몰캡을 주로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로쿠를 다루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광고 미디어 업계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 기업을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최근의 흐름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미디어 OTT 쪽의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로쿠 같은 경우는 10X까지는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한 4X 정도는 4배 정도, 4루타 정도는 뭐 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뭐 4루타 정도만 쳐도 충분히 이 정도면 홈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커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일단 제가 어느 정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제가 미국에 있는 기업의 현업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한국의 미디어 광고 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기대되는 점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케이블 TV에서 우리 커넥티드 TV, 스마트 TV로의 이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케이블 TV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실시간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시간 방송. 그런데 이 스마트 TV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VOD, 그러니까 비디오 온 디맨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그런 VOD 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 TV는 가장 좋은 거는 조금 빠르다. 우리가 뭐 스포츠 채널이라든지 뉴스 채널들을 볼 때 조금 빠르고 생동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다만 우리가 스마트 TV 이런 VOD 서비스를 가장 많이 보는 이유가 뭐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동은 거슬 수 없는 흐름이겠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은 케이블 TV의 실시간 방송의 가격이 한국과 달리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3사가 IPTV로 제공하는 가격이 한 1만원 정도 되죠. 여기에 그 다음 결합 묻고, 그 다음에 상품권 20몇만 원 받고 이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 5,000원에서 한 7,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좋은 유료 방송 넣고 그렇게 되면 거의 10만원까지 비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케이블 TV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 케이블 TV의 코드 커팅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 우리가 옛날에 TV에 코드를 끼워서 이렇게 케이블 TV 본 거를 커팅이 된다 이래서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커넥티드 TV로 넘어오는 걸 보통 우리가 코드 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커팅이 아마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미국 시장의 환경이고요. 자, 그래서 요런 환경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액티베이트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금 미국인들의 평균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 1.6개 정도 보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2.6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린 또 전망이 가장 중요하니까 2023년도에는 거의 5개에 이를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넷플릭스는 거의 기본적으로 보시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조금 있으면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이 한국에도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디즈니 플러스까지는 볼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동용 컨텐츠가 많고요. 일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성인들, 그 성인은 이제 어덜트 이런 성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동이 아닌 그런 학령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만한 컨텐츠가 많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볼 것 같고요. HBO Max는 퀄리티가 워낙 좋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워낙 좋으니까 거의 이 세 개까지는 볼 것 같다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를 구독하는 그 개수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분위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OTT 구독료를 미국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4불 정도 되고요. 디즈니 플러스 8달러 이렇게 쭉 해서 지금 4개 정도를 보더라도 사실 구독료가 5만원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으로 치면 5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보시면 거의 10만원 선입니다. 자, 그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 OTT 서비스를 4개를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정확히 한번 보면 엑스피니티라는 컴캐스트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컴캐스트라는 회사는 케이블 TV의 지금 1위 회사고요. 이 컴캐스트의 케이블 TV 요금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보시면 한 60불에서 120, 130불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한국으로 치면 베이직 요금제랑 비슷하고요. 요거는 가장 많이 쓰는 스탠다드 요금제, 요거는 프리미엄 요금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금이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에 비춰봤을 때 지금 4개의 OTT를 보게 되더라도 43달러 밖에는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OTT는 보다 점점 많이 볼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컴캐스트가 이제 가입자가 지금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 커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코드 커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컴캐스트라는 회사는 주주한테 뭘 주고 있죠? 예, 배당을 주고 있죠. 배당을 주고 있는데, 이 배당이 줄어드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케이블 TV 서비스의 요금을 오히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가입자가 지금 빠져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입자가 빠지게 되면 프로모션을 줘서 이 서비스 요금을 낮춰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주주들의 이 디비던드를 그대로 주기 위해서 이거를 요금을 오히려 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컴캐스트의 가입자 이탈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20년 1Q의 컴캐스트의 가입자는 5,58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많죠. 그런데 한 1분기 때 12만 1000명 가까이가 컴캐스트에서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컴캐스트의 가입자 감소 추이는 12분기, 최근 12분기 한 3년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코드 커팅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이가 케이블 TV는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고 OTT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OTT가 증가를 하게 되면 로쿠는 무조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OTT들의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고, 자, 지금 OTT가 이렇게 가입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런 OTT 중에 사실은 로쿠는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쟁이 격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로쿠의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OTT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와 있는 사업자 중에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나는 볼거리가 더 많아서 이 로쿠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로쿠가 왜 좋아지는지 매출 구성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매출 구성이 로쿠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비 판매 매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 매출과 구독 수수료 매출이 있는데, 이 광고 매출은 로쿠 TV를 봤을 때 우리가 컨텐츠를 시청하기 전에 유튜브처럼 프리롤 광고라고 불리는 거를 구독하면 그 광고 매출이 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런 다양한 OTT들을 로쿠를 통해서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구독 수수료 매출이 매월 발생합니다. 그래서 10% 가까이 구독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디즈니 플러스, 특히 얘네들은 피 터지게, 둘은 완전히 피 터지게 싸울 거죠. 자, 그럼 싸울 때 로쿠한테 예를 들어서, 자, 우리를 조금 더 시청하기 좋은 위치, 이런 위치에 올려줘, 가판대 위에 제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올려줘라고 로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쿠는 사실은 누가 이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로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네들 중에 한 놈만 커지면 우리는 더 안 좋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게 최근에 어떤 이슈죠? 최근에 유튜브죠. 유튜브가 최근에 로쿠랑 싸우는 이슈가 뭐죠? 너네들 우리가 검색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가장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을 해 라고 했는데, 로쿠가 뭐라고 했죠? 꺼지라고 했죠. 꺼지라고. 그냥 뭔 또 개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런 뭐 리스크는 또 있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요런 광고와 구독 수수료 매출이 점점 증가해서 그 매출의 비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구독 수수료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왜냐? 로쿠 쪽에 이런저런 OTT 사업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하겠죠. 그런 이제 제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좋은 이유를 몇 가지를 이제 더 찾아보면, 자, 로쿠 스틱하고 셋탑박스 장비의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넷플릭스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디즈니도 봐야 되고, 이제는 HBO 맥스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이제는 셋탑박스나 이 스틱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쪽에 좋은 컨텐츠들이 다 가고 기존의 케이블 TV는 컨텐츠가 점점 개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컨텐츠의 제작비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쪽의 제작비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만한 컨텐츠를 보려면 로쿠 스틱이나 셋탑박스 장비를 로쿠 셋탑박스 장비를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OTT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컨텐츠는 더욱더 풍성해져서 플랫폼 사업자는 뭐죠?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욱더 컨텐츠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이기든 사실은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싸우는 걸 지켜보면 됩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 PC로 보지 요즘 다 누가 TV로 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많이 구독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PC보다는 TV로 시청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봤을 때도 로쿠한테는 유리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현업에 이제 종사하는 담당자로서 로쿠를 바라봤을 때 좋은 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 물론 로쿠가 지금은 뭐 굉장히 좋지만 앞서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PER도 보시면 426배 가까이 되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포워드 PER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근시일 내 포워드 PER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룩 이 회사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컨텐츠를 찍을 텐데, 일단 지금 당장에 사란 얘기는 아니고 로쿠가 가지는 특징을 좀 우리가 미리 스터디를 해놓고 어떤 조정이 왔을 때, 요런 식의 큰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성투를 기원하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